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진주함으로써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이로써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각각 수립됨으로써 결국 6.25 전쟁의 불씨를 잉태하게 됐다. 북한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소련을 방문하여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련제 무기들이 북한에 속속 반입되기 시작했고 중공과도 군사지원 약속을 받았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도 한국이 제외됨으로써 남침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은 1950년 6월에 접어들어 기동훈련을 가장하여 공격 부대들을 38도선으로 이동 배치했다. 6.25 전쟁 직전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한국군의 총병력은 10만 5천여 명인데 반하여 북한군은 19만 8천여 명이었다. 그리고 전투장비 면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에 비해 수적이나 성능 면에서 월등히 열세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공조 준비 사격에 이어 소련제 T-34형 전차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을 자행해왔다. 특히 북한군의 주 공격 부대는 동두천과 포천 방면으로 쳐내려왔다. 불시에 기습 남침을 받은 한국군은 열세한 병력과 빈약한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의정부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서울로 집중 공격해왔고 한국군은 미아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오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시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미 지상군 선발대가 한국에 급파되어 오산 북방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미 지상군의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미군 역시 북한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직접 확인하게 됐다. 전선은 시시각각 남으로 밀렸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음성, 진천, 단양, 대전 등지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한 결과 8월 초순경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무렵 부산에는 연일 유엔군과 군수물자들이 속속 들어왔다. 6.25 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16개국이었고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나라는 5개국이었으며 물자를 지원한 나라까지 합하면 무려 63개국에 이른다. (8월과 9월에) 걸쳐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반면 메가다 유엔군 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10일 메가다 유엔군 사령관은 7만 5천여 명의 상륙군과 261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한 결과 작전 개시 24시간 만에 인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서울과 38도선을 향해 타죽지세로 진격해갔다. 한편 서울로 진격했던 상륙군 부대들은 한강을 도하한 후 서울 시내로 공격해갔다.
서울이 완전 수복된 것은 9월 28일이었고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 정부에 인계한 것은 9월 29일이었다. 38도선에 도달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땅 깊숙이 진격해갔다. 북진의 도로변마다 북한 주민들의 환영은 열렬했다. 한국군은 원산과 함흥을 탈환하고 평양도 탈환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초산을 탈환하며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유엔군 역시 11월 하순에는 한중 국경 도시인 해산진을 탈환했다. 꿈에도 그리던 압록강, 통일 조국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중공군의 대병력이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산간 깊숙이 잠입해 들어와 있었다. 1950년 10월 25일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안북도 운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첫 전투를 치렀다. 이때부터 전쟁의 양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전쟁으로 변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철수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자유를 찾아 남으로 피난하는 북한 주민들. 특히 함경도 주민들은 흥남에서 유엔군의 철수선을 타고 피난을 떠났다. 중공군이 38도선을 넘어 서울로 침공해 오자 정부에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령을 내렸다. 이것이 일사후퇴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택과 삼척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반격작전을 전개했다. 수원을 지나 한강을 건너 서울을 다시 되찾은 것은 3월 15일이었다. 38도선 이북으로 밀려났던 중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에 걸쳐 춘계 대공세를 취해왔다.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다시 38도선 이북으로 밀린 공산군 측은 휴전을 제의해왔고 유엔군 측도 휴전을 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51년 휴전회담이 개최되어 휴전선 설정 문제는 합의를 보았지만 포로교환 문제로 휴전회담은 난관에 봉착했다. 결말도 없는 휴전회담 속에 전투는 계속됐다. 전선은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된 상태로 철의 삼각지,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백마고지 등 진지와 고지전 표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했다. 그러나 1953년도에 접어들어 휴전협상이 급진전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이로써 37개월 동안 치렀던 6.25 전쟁은 휴전의 상태로 전투 행위만 끝낸 채 모든 것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6.25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야간의 300만 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남한에서만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10만 명에 달하는 전쟁 고아와 30만 명에 달하는 전쟁 미망인이 발생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이 분단의 장벽은 언제 허물어질 것인가? 전쟁 아닌 평화적 통일만을 애타게 갈망하는 우리 한민족의 염원 속에 오늘도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은 녹슬어가고만 있다.